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군사 안보 국방 무기 관련한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는데요. 자, 미국 전투기 그리고 미국의 전투기 레이더 그리고 이제 이 공대공 미사일의 성능, 이게 바로 그냥 일주일 사이에 극명하게 실제 데이터로 갈려버렸어요. 이런 모습. 그리고 대만이 정말 이 중국이 요즘 뭐 굉장히 큰 압박을 하고 있는데 생존을 위해서 독자적으로 6세대 전투기 개발에 나섰다는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얼마 전에 중국이 제-20 전투기에 PL-15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발사하며 스텔스 전투기와 장거리 미사일 발사 능력 과시를 했었는데요. 미국이 이를 비웃듯 사상 최장거리 공대공 요격 기록을 경신하는 실험에 성공했다는 소식입니다. 미 공군 F-15C 전투기가 사상 최장거리의 소형 공대공 표적에 대한 요격 실험에 성공했다고 미 공군이 현지 시각 4월 15일 밝혔습니다. 이번 실험은 미 공군 제53 비행단 예하 제28 시험 평가 비행대 소속으로 에이사 레이더 성능 개량이 적용된 F-15C 전투기를 통해 이루어졌는데요. 이 기체는 최신형 AIM-120D 암람 공대공 미사일을 이용해 먼 거리에 있는 표적기를 성공적으로 탐지, 추적하고 요격했습니다. 이 기체는 최신 AN/APG-63 V3 버전 에이사 레이더를 탑재해 최대 278km의 탐지거리, 1제곱미터급의 소형 표적에 대해서는 105km 이상의 탐지거리를 갖는데요. 이번 실험에서 길이 5m, 폭 2m 수준으로 소형 순항미사일 정도 사이즈의 표적을 100마일, 즉 160km 정도의 거리에서 요격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정도 수준은 중국의 제-20 전투기의 KLJ-5 레이더가 1제곱미터급 표적을 100km 거리에서 겨우 잡아내고 실제 공격은 이보다 훨씬 더 가까운 거리에서 할 수 있는 것과 대조적인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번 실험은 중국의 스텔스 전투기와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무력 시위에 대한 대응 성격이 짙은데요. 역시 카탈로그 데이터로만 세계 최강인 메이드 인 차이나와 실제 성능이 최강인 메이드 인 USA의 차이는 속된 말로 넘사벽인 것 같습니다. 자, 이 F-15C 전투기, 이 공대공 전투하는 전용 기체죠. 이 F-15C 전투기에다가 암람-D를 장착해서 발사를 했습니다. 이 F-15C 전투기에 이제 에이사 레이더로 업그레이드된 버전이죠. 63 V3 버전인데 이게 한 5에서 10제곱미터 정도 되는, 그러니까 이 F-15 또는 수호-27 정도 되는 그런 크기의 전투기를 한 278km에서 탐지를 하고, 그리고 라팔이나 뭐 유로파이터 같은 한 1제곱미터급 정도의 전투기는 한 105km 정도에서 탐지를 하는 그런 성능으로 미국은 알려져 있습니다. 이 레이더를 탑재한 전투기에 암람-D를 발사를 했는데 이 암람-D가 뭐 사거리가 한 180km 뭐 이렇게 정도 알려졌었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훨씬 더 긴 사거리를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이더 성능도 실제보다 훨씬 더 좋지 않은가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이제 표적기가 5m 그리고 폭은 2m, 그러니까 스트리커라고 하는 표적기인데 이게 토마호크 순항미사일보다 약간 조금 이제 날개가 더 크니까 뭐 그런 정도인데,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이 0.5에서 1제곱미터 정도의 RCS를 가진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거 이제 기껏해야 1제곱미터 보다 약간 더 큰 정도의 표적기인데 이걸 200km 이상에서 탐지하고 그리고 발사를 했고 그 발사를 해서 날아가는 시간 다 포함해서 160km에서 격추시켰다라는 겁니다.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중국은 이 자기네들 말로는 200km 사거리를 가진 PL-15 이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제-20 스텔스 전투기가 실제 이제 발사했다. 그러니까 니들 다 죽었어. 우리는 스텔스에다가 200km짜리 이 미사일 쏘니까 이걸 당할 자가 누구냐? 이제 이렇게 선전했는데 그 다음 주에 바로 미국은 스텔스기도 아닌 이 구형 전투기에다가 미사일을 장착해서 160km까지 날려서 격추시키는 이런 무지막지한 성능을 보여주었으니까 중국이 지금 역시 미국은 우리하고 좀 차원이 다르구나 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빌 스위트먼이라고 아주 유명한 이 항공 전문가가 있습니다. 제인스의 고정 기고를 하기도 하고 또 이 에이비에이션 위크의 편집장 출신이에요. 이 사람이 분석하기로 이 J-20 같은 경우는 F-35를
많아야 한 20km 정도에서 탐지를 하고, 그리고 F-35는 J-22 카나드 뭐 이런 여러 가지 형상 때문에 잘해봐야 0.5제곱미터 아니면 0.1제곱미터 뭐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F-35는 한 100km 정도 거리에서 J-20을 탐지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지요. 빌 스위트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항공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평가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에이비에이션 위크라는 항공 전문지 편집장 출신이고, 그리고 제인스의 기고를 한 사람입니다. 이 빌 스위트먼이 분석하기로 F-35를 J-20은 길어야 한 20km 정도의 탐지를 할 수 있다. 그러나 J-20 같은 경우는 이 RCS가 카나드로 인해서 많이 이제 RCS 크다 이거죠. 그래서 잘 봐야 0.1제곱미터 아니면 0.5제곱미터까지도 RCS가 커질 수 있다. 그래서 F-35는 J-20을 100km 정도에서 탐지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이제 이 F-35에도 암람 나중에 이제 D형까지 장착이 되는데, 그러면 이 J-20과 F-35가 붙으면 상대가 안 된다라는 것이죠. 뭐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이렇게 실제 데이터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정말 중국제 무기는 카탈로그 상으로는 뭐 우주 전쟁을 해도 이길 정도의 성능으로 자랑을 하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것을 현실에는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카탈로그 데이터가 실제 데이터 또는 실제 데이터보다 좀 카탈로그 데이터가 어떤 면에서는 보수적으로 잡혀 있는 경우가 더 많아요. 지금 이제 저는 이 암람-D 그리고 이 F-15의 레이더를 보면서 이건 좀 오히려 보수적으로 실제 데이터를 잡아놨구나라는 느낌을 갖습니다. 왜냐? 이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사기를 치면 그 사기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소송으로 치러야 되죠. 그러니까 결코 사기를 칠 수 없는 뻥 스펙을 해가지고 야 우리는 이 스펙이라고 생각하고 그 돈을 지불했는데 뭐야 이거 이 돈 아니지, 이 성능 안 나오잖아, 소송, 손해배상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이 자본주의 세계는 완전히 신뢰를 바탕으로 하죠. 그런데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들은 그런 거 개념 별로 없으니까 그냥 일단 뭐 지르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체제, 사고의 차이에서 오는 이런 뻥 스펙과 실제 스펙의 차이다. 그래서 미제 무기에게는 도저히 당할 수가 없겠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소식인데요. 미국산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 도입이 사실상 좌절된 대만이 중국의 공군력에 대응하기 위한 차세대 전투기 개발을 추진 중이며 2024년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제작에 들어갈 예정이라는 소식입니다. 대만의 국방과학연구소인 국립중산과학기술원이 극비리에 경국 전투기의 후계 모델로 6세대급 성능의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대만 중앙통신이 4월 15일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민주진보당 차이싱 의원의 대정부 질의에서 추거정 국방부 장관과 장충천 중산과학기술원장의 발언을 인용해서 현재 차세대 전투기 기체와 엔진 두 가지가 모두 설계 중이라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대만 정부는 88억 대만 달러, 한화 약 3,700억 원을 엔진 개발에 17억 대만 달러, 한화 약 670억 원의 예산을 각각 올해 전투기 개발 예산으로 배정했는데요. 당국은 오는 2024년까지 설계를 마치고 시제기 제작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대만이 개발 중인 전투기는 6세대급 성능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 대만은 해당 모델에 다채널 A사 레이더와 센서 융합 시스템, 고수준의 스텔스 설계 등을 적용해 현존하는 모든 중국 전투기 성능을 압도하는 기체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만은 오는 2030년 초반부터 해당 전투기의 양산을 시작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요. 대만이 과연 6세대 전투기 개발에 성공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참 대만, 눈물겨운 대만입니다. 여기는 이 전투기는 이 대만 네티즌들이 그냥 그린 거예요. 이렇게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뭐 누가 봐도 지금 외부 무장 파일런이 덕지덕지 붙어 있어서 이건 스텔스라고 할 수 없죠. 그리고 에어 인테이크나 그리고 뭐 정체를 알 수 없는 카나드 비슷한 이런 돌출물 이런 거는 도저히 스텔스라고 할 수 없죠. 주둥이 생긴 걸로 봐서는 이 경국 전투기를 바탕으로 네티즌들이 그린 것 같은데, 아무튼 이 경국 전투기 참 이 대만의 눈물겨운 현실에서 나온 국산 전투기죠. 대만은 F5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라이센스 생산한 나라입니다. 그런 기술을 바탕으로
경국 전투기를 만들었는데 왜 경국 전투기를 만들었느냐? 이제 이 중국하고 미국이 중국하고의 관계를 재설정하면서 대만에다가 무기를 판매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으로부터 나라를 지켜야 되는 대만 입장에서는 전투기가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독자 개발하자. 우리가 F5 생산하면서 가지고 있는 기술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엔진을 비롯해서 아무것도 안 되니까 이 미국의 GE가 개발한 소형 비즈니스 제트기용 엔진이 있어요. 그걸 이제 가레트에서 커스터마이징한 엔진이 있는데 F404 엔진 그리고 우리 T50에 들어가 있는 뭐 그런 거 하고 경쟁 모델이에요. 그걸 이제 도입을 해서 대만 국산화하고 그리고 이제 F16하고 조금 동체 흡사하게 그리고 F18 설계도 좀 도입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었는데 항속거리가 너무나 떨어지고 여러 가지 오류가 많았죠. 그래서 대만은 이 경국 전투기 만들어서 이거를 총 256대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 사이에 한 100여 대 만드는 사이에 프랑스가 우리 미라지 2000 사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대만이 이 경국 전투기 좋다 미라지가 더 낫겠지 해가지고 이제 경국 전투기는 256대 만들려고 하다가 130대에서 스톱하고 미라지 2000-5 전투기 60대를 샀어요. 그런데 이제 이 프랑스가 또 뒤통수를 쳐가지고 그 미라지 관련한 기술을 또 이 정보를 중국에게 넘겨줘 버린 겁니다. 그래서 대만은 이 미라지 가지고 중국에게 제대로 억제력으로 발휘하지도 못했어요. 그 어떤 약점을 다 줘버렸으니까 중국에게. 그래서 이제 미라지를 또 대량으로 살 것 같으니까 미국이 잠깐 수도 그러지 말고 그냥 우리 거 사라 해가지고 90년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90년대 80년대 후반부터 F-16CD를 샀죠. 그런데 대만은 F-16AB형, 블락 25형, 그러니까 AB형의 최고 끝물, 이걸 이제 대량 도입을 하게 된 겁니다. 총 150대를 샀는데 그런 참 아픈 과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대만은 그 F-16AB형 한 20여 년 된 거, 그걸 이제 F-16V급으로 전부 업그레이드를 하고, 그리고 미라지 2000 제대로 써먹지도 못하는 거, 그걸 대체해서 F-16V형 신조기를 66대 이제 계약을 했죠. 그리고 경국 전투기 정말로 제대로 써먹지도 못한 거, 이걸 대체하기 위해서 F-35를 도입하려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친대만 정책을 폈지만 안 파는 겁니다. 왜냐? 어느 날 대만이 중국에 먹혀버리면 이게 이제 F-35 기술 대만으로 중국으로 다 갈 수 있으니까 이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그러면 F-15EX를 사냐, 뭐 슈퍼 호넷을 사냐, 뭐 이러고 있다가 그것도 다 좌절되고, 그럼 뭐 우리가 만들자 해서 6세대 전투기 만들게 된 겁니다. 과연 정말 6세대 전투기 엔진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 만든다고 하는데 제대로 될지 모르겠지만 2030년대에 날리겠다라고 하니까 좀 기대를 해보고요.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라 잘 지키게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항상 저는 이런 거 볼 때마다 아쉬운 게 우리 KF-X, KF-21이 너무 뒤떨어진 전투기가 아니냐. 이 대만이 6세대 전투기 과연 성공할지 모르겠지만 이 대만이 6세대 전투기 생산하던 시절에 2030년대 초반에 우리는 이제 KF-21 블락 2 멀티롤 버전을 만들게 되니까 4.5세대 전투기죠. 우리는 너무 떨어지는 거 아니냐 하는 아쉬움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KF-X, KF-21에 너무 본전 뽑겠다 매몰되지 말고 이걸 바탕으로 이건 그냥 징검다리하고 바로 그냥 건너뛰어서 이걸 바탕으로 6세대로 빨리 뛰어넘었으면 좋겠다. 또 이 KF-21 너무 컴팩트하게 만들어가지고 사실은 이 내부 무장창 공간이 너무 부족해요. 제가 여기에서 KF-21에 불만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내부 무장창 조금 더 키워야 여러 가지 전략무기, 중심 타격용 무기를 장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ADD에서 정말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 KF-21 설계 버리고 더 개량해서 더 덩치 큰 놈으로 만들어서 6세대 전투기 그리고 무인 전투기 잔뜩 탑재하고 가서 무인 전투기 뿌리면서 전투할 수 있는 이런 KF-21을 만들기를 기대합니다. 대만보다 우리가 많이 뒤져서는 안 되죠. 그리고 대만은 경국 만들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전투기 생산 능력 있다고 봅니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